Hola, ¿qué tal? Mucho gusto. Normalmente, persona piensa que aprender el español es muy difícil. Sí, tiene razón, pero no. No es tan difícil como piensa. El español es un idioma muy simpático. Si puede hablar español, puede divertirse muchas cosas. Mira, vamos a ver cuál ventaja el español tiene.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스페인어 수업을 맡게 된 페드로라고 합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2년간 세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세계사를 뒤흔든 스페인의 5가지 힘이라는 책을 썼고, 스페인 문화와 역사, 세계여행 컨설팅, 그리고 동기부여 스페인어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페드로와 앉아서 세계여행이라는 채널을 통해 스페인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스페인 여행지에 얽혀있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 그리고 세계여행 에피소드와 팁, 외국어 학습법에 대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 많이 생소하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스페인어는 유럽의 스페인을 포함해서 중남미의 아르헨티나,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등 총 21개국이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두 번째의 언어 사용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 밖에 스페인어의 장점은 다양합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의 몬테레이에는 여러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과 현대기아차 등 한국의 여러 기업도 이미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스페인어를 잘 하실 수 있다면 해외 취업의 기회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히스패닉이 미국 이민자 비율의 2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동자 계층에서 현재에는 매우 중요한 소비자 계층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스페인어 사용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미국에 있는 기업과 거래를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신다면 스페인어에 노출되는 상황을 많이 겪으실 겁니다. 그리고 스페인 문화가 엄청 흥미롭거든요. 얼마 전까지 전 세계를 강타한 데스파시토, 스페인어 노래인 거 알고 계시죠? 이러한 변화들을 감안했을 때 스페인어의 중요도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요? 글쎄요. 어느 수준의 목표를 갖고 있으시냐에 따라서 제 대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수준의 스페인어라고 하면 스페인어는 그리 쉬운 언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어로 치면 1.5배 정도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간단히 사용하고 여행에 가서 가격을 흥정하고 귀를 물어보고 간단히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는 정도라면 충분히 도전할 만한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스페인과 중남미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스페인은 유럽에 있는 국가다 보니까 영어가 어느 정도 통하는데, 하지만 스페인도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습니다.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 많이 가는 아르헨티나나 페루 같은 경우도 중심지를 벗어나면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인 여행사나 영어를 쓰는 곳을 찾아다니시면 되지만 여행이라는 것이 현지인들과 소통하면서 그동안 살면서 몰랐던 것들을 깨달아가는 과정인데, 더군다나 어렵게 휴가를 내서 15시간이 넘게 비행기를 타고 갔던 여행을 스페인어 한마디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조금은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이나 여행에서 즐거움을 느낄 정도의 스페인어는 사실 몇 달만 하면 가능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심에도 스페인어를 시작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어려울까봐 또는 얼마 못 가 그만둘까봐 라고 생각하시면서 주저하십니다. 저는 스페인어가 어렵지 않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스페인어도 영어처럼 한국어와 문법이 정반대이고 문법 변형도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스페인어 처음 시작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벌써부터 중급자들이 하는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 걱정은 스페인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하시기로 마음먹을 때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저와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스페인이나 중남미에서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쉽고 유용한 표현을 배우실 겁니다. 이 수업은 말하기에 집중됩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다가도 이거 스페인어로 이렇게 말했었지 라고 생각이 떠오르실 만한 문장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물론 문장을 구성하는 간단한 문법 설명도 함께 합니다.
외국어 학습에서 사실 문법만 하는 것이 문제이지 문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건 모래성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When I was young, none of Koreans have traveled during Chuseok because every restaurant was closed. Momento, yo intenté hacer muchas cosas por mi feliz. Poco a poco yo pude hablar el bahasa Spanyol dan Indonesia juga. Akhirnya saya keluar dari Korea untuk berwisata keliling dunia. 저는 스페인어를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직장을 다니면서 스페인어를 시작한 경우입니다. 물론 스페인어권 국가에서 장기간 머물며 기관에서 스페인어를 배우기도 했지만 많은 언어를 목표했던 수준까지 혼자 공부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혼자 공부하시려는 여러분들께 외국어 학습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 모든 노하우를 이 수업에 녹여낼 예정입니다. 이런 저도 했으니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이 준비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높은 텐션입니다.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비록 저는 공부하는 여러분을 볼 수 없지만 여러분은 큰 소리로 따라해 주겠다고 말입니다. 말을 따라하는 게 중요한 건 알겠지만 왜 꼭 큰 소리로 말해야 할까요? 큰 소리로 말을 하면 뇌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인지를 하고 하는 말이 귀로 들어오면서 반복 학습의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뭐든지 처음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저마다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시작할 때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페인어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스페인어가 들어갈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가 아나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단지 제2 외국어가 필요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시작한 스페인어가 제 인생을 바꾼 것처럼 말입니다. 이번에 도전한 경험과 무언가를 배워간다라는 기분은 나중에 새로운 것을 도전하실 때 훨씬 수월하게 도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취미이던 여행을 위한 스페인어이던 혹은 그 이상의 목표라 할지라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신다면 분명 스페인어의 흥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인어 강사 페드로였습니다. 차오!